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가맹계약을 하려고 생각 중이신 가맹희망자분들이 본사 담당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유리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는 협상 리스트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 14일 전에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1월 16일부터 가맹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이 14일의 기간을 숙고기간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14일 동안 이 예비 희망자분들은 무엇을 체크해야 좋을까요? 이 7가지만 아셔도 계약 시 협상 능력이 올라가시고 향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지시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로열티입니다. 매출 대비 1에서 2% 정도의 로열티가 기재가 되어 있거나 특정한 금액, 매월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 담당자가 점주님 여기는 월 매출이 한 3천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3천만원에 1%라고 하시면 30만원, 2%라고 하시면 60만원, 적은 돈은 아니시죠. 그럼 협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 매장의 임대료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식재료비 등 고정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매출이 2,500만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로열티를 면제한다라는 특약을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영업지역입니다. 점주님 저희는 영업지역이 매장으로부터 1km입니다. 정보공개서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주님만 더 넓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인근 3km 안에 개설 예정인 점주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보다 지금 점주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했다고 해서 법이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최초 계약 기간은 일단 3km 정도로 해주시고 차후에 재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조정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가맹계약서에는 자점 매입 시에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하고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라는 제재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주문이 몰려서 특정 수십 가지 재료 중에 하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점 매입이 있더라도 본사에 일주일 내 사후 보고를 하면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약 해지 사유인데요. 통상 자점 매입이나 경업금지 의무 위반, 또 로열티 같은 금전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또 매뉴얼이 미준수되는 경우 등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즉시 해지는 할 수가 없고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갱신이 어려워지실 수 있고요. 또 본사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2번 이상을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아주 작은 실수인데 내가 창업하는 데 들어간 개점 비용이 매몰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입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이 위반행위 경중과 무관하게 기계적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점 매입 위반 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런 식으로 기계적 일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수정은 앞에 최대 글자 2글자를 삽입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이 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위약금과 위약벌이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나중에 흠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또는 알바생이나 직원분들의 잘못으로
이 점주님 모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직원분들의 미리 교육을 해두시고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을 명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약 종료 후 조치 부분인데요. 영업표지 제거 의무가 단순 간판만 철거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홈페이지나 광고 같은 온라인상의 이 게시물에 대한 제거 의무도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각종 식기라든가 이런 곳들에도 영업표지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폐기하시거나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업을 하시는 점주님들 같은 경우에 본사 측에서 은밀하게 나와서 우리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촬영을 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완벽하게 제거를 해두셔야 됩니다. 또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경업금지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지역을 줄이고 기간을 축소시키는 것이 당연히 좋으시겠죠. 또 동일업이라는 좀 포괄적인 조항보다는 본사의 주요 메뉴와 겹치지 않는 으로 좀 축소시키는 것이 점주님들에게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필수 품목과 관련된 건데요.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곳으로부터만 구입해야 하는 이 상품 리스트, 또 권장인지 강제인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본사가 공급하는 단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기간 중에 본사가 일방적으로 이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본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앞에 원재료 비용 상승 등 본사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경우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좀 수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 가맹 희망자 분들이시라면 본사 담당자를 만나기 전에 지금 영상을 한 번 더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